Discover the science behind beauty. The functional cosmetics ingredient story. Now on Story Radio Station. 안녕하세요. 원월드 인피니트 스토리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저는 여러분의 지식 길잡이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지식 비타민 지용입니다. 그동안 4편에 걸쳐 기능성 화장품 원료의 세계에 대해 다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번외편을 준비했잖아요. 지용님, 오늘 번외편을 준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나름 저희가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했는데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지용님, 그래서 나는 뭘 발라야 돼? 나는 뭘 사야 돼? 지용님은 이런 정보들을 잘 아니까 집에서 만들어서 쓴다며 나도 좀 그 방법을 공유해줘. 아, 다들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실전 꿀팁들을 원하시는 것 같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번외편에서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능성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유용한 팁들과 그리고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셀프 화장품 레시피와 제조 꿀팁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지웅님, 그럼 시작은 레티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주변에 레티놀 쓰고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레티놀이라는 물질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레티놀은 세포를 아주 강하게 채찍질해서 세살을 돋게 하거든요. 그래서 초도자를 위한 레티놀 적응, 레티나이제이션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1단계는 적응기입니다. 처음 1, 2주간에는 농도를 0.03에서 0.05%의 저농도 제품을 골라서 써보세요. 그동안의 임상 결과들을 보면 이 정도만 해도 피부 결 개선 효과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격일로 밤에만 그리고 쌀알만큼만 수분크림에 섞어 바르세요. 다음 3, 4주간에는 2단계로 적응 수준을 높이세요. 피부에 각질이 일거나 따갑지 않다면 이제는 격일에서 매일 밤 발라보세요. 이때부터가 진짜 스킨 론제비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3단계, 적응 단계입니다. 이제 원하는 고농도로 넘어가거나 수분크림 빼고 레티놀 세럼을 단독으로 바르셔도 됩니다. 아, 적응 단계에서 쌀알만큼이 핵심이군요. 그럼 지용님, 레티놀 바를 때 같이 쓰면 대박인 성분도 있나요? 그럼요. 꿀팁 하나 더. 레티놀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와 함께 쓰세요. 판테놀은 레티놀의 채찍질에 놀란 피부를 달래주는 진정 보약이고 세라마이드는 레티놀이 뚫고 지나간 장벽을 즉각 보수해줍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샌드위치 기법, 즉 보습제 바르고 레티놀 바르고 다시 보습제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예민한 분들도 레티놀의 혜택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백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역시 주변에 보면 기미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그대로예요 하시는 분들 뭐가 문제일까요? 미백은 타이밍과 조합의 예술이에요. 우리가 배운 멜라닌 5단계 차단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5단계 전체에 다 관여하는 복합 성분 화장품을 쓰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꿀팁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입니다. 낮, 비타민, 밤, 나이아신 공식을 외우세요. 비타민C는 낮에 발라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비타민C를 같이 썼을 때 피부 손상 방어력이 훨씬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화장품은 밤이나 아침에 세수하고 바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타민C는 낮에 발라야 하는 거군요. 두 번째 꿀팁입니다. 이미 생긴 기미에는 트라넥세믹 애시드가 답입니다. 광대 주변에 거뭇거뭇하게 올라온 기미는 일반 미백 성분으론 잘 안 빠져요. 이때는 트라닉사믹 애시드 3에서 5% 함유 제품을 찾으세요. 이 성분은 염증 신호를 차단해서 기미가 짙어지는 걸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여기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더하면 리서치 임상에서 잡티 개선율 81.2%를 기록한 그 환상의 조합이 완성되는 거죠. 와, 81.2%. 이건 안 쓸 이유가 없네요. 그럼 피부가 전체적으로 노랗고 칙칙한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당화가 원인일 수 있어요. 설탕을 줄이시고 글루타치온이나 페롤릭 애시드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를 써보세요. 피부 속 산화된 멜라닌을 다시 투명하게 환원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용님, 제 지인 중에 피부가 건성이라 피부 속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도 많이 마시고 수분크림을 떡칠해도 소용없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피부 장벽에 구멍이 난 상태라 그래요. 이런 분들을 위한 꿀팁도 있습니다.
바로 세콜지 3대 1대 1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보습제를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지질 구조와 똑같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3대 1대 1로 배합된 제품을 써야 합니다. 피터 엘리어스 박사가 증명했듯이 이 비율일 때 장벽 회복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제가 굳이 특정 제품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핵심은 311 숫자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습 크림을 찾아보면 세라마이드도 몇 종씩 되고 무슨 베리어 리셋 같은 활려난 용어들이 난무하거든요. 311 비율의 보습 크림 제품 중에 가격 저렴하고 pH 중성인 제품을 잘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저도 수분 크림 살 때 311 비율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게요. 그럼 지용님, 다음은 어떤 팁을 주실까요? 네, 다음 꿀팁은 시술 후나 극도로 예민할 땐 PDRN이다 입니다. 연어 DNA 성분인 PDRN은 피부의 재생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깨웁니다. PDRN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자극해서 혈관을 새로 만들고 조직을 재생시켜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렸죠. PDRN은 고분자 물질이라 바로 우리 피부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PDRN만 보시지 말고 엑소존 같은 수송체가 들어있는 앰플 형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오늘 피부 컨디션 최악이다 싶을 때는 엑소좀이나 PDRN 앰플을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 피부 결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가격이 좀 비싸요. 이건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용님, 이런 것도 있을까요? 기능성 화장품 성분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썼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조합들 같은 거요. 왜 음식도 몸에 좋아도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게 있잖아요. 화장품도 그런 게 있죠? 그럼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대에서 이 조합들은 떼어놓으세요. 첫 번째는 레티놀과 고농도 비타민 C 조합입니다. 둘 다 pH 수치가 낮고 강력한 각질 탈락 효과가 있어서 같이 쓰면 피부 화상 입은 것처럼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쓰시려면 아침엔 비타민, 저녁엔 레티놀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나누세요. 두 번째는 레티놀과 AHA, BHA 조합입니다. 각질 제거제와 레티놀을 동시에 쓰면 피부 보호막이 아예 사라집니다. 이렇게 쓰면 피부가 매끈해지겠지 하다가 피부 장벽이 박살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 플러스 구리펩타이드입니다. 이건 효과가 제로가 되는 조합이에요. 구리 성분이 비타민C의 항산화 능력을 무력화시키거든요. 비싼 돈 주고 산 효과 다 날리지 마세요. 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헛돈 쓰고 오히려 피부를 잃게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꿀팁입니다. 이게 다 제가 그동안 피부로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모은 지식들입니다. 그동안 TV나 인터넷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피부 솔루션들도 제가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이걸 여러분께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윤 작가님이 주변 분들의 피부 고민들을 받아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고민 해결 솔루션을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맞아요.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용일의 솔루션을 주시죠.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이고 눈가 주름과 기미가 동시에 고민이라고 하시거든요. 아침에는 약산성 세안하시고 비타민C 세럼을 바르시고 311 비율의 보습 크림을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클렌징 오일 하시고 트레넥서믹 애시드 세럼을 바르시고 4세대 레티놀을 소량 바르세요. 마무리는 보습 크림으로 하시고요. 오,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고민도 해결해 주세요. 이분은 20대 중반이시고 여드름 흉터 자국이랑 붉은기가 심하다고 해요. 이런 분은 민감성 피부시네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는 물로 세안하시고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을 바르신 다음에 가벼운 수분제를 바르세요. 밖에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잊지 마시고요. 저녁에는 클렌징 오일 하시고 PDRN 앰플 써보세요. 그리고 판테놀 10% 시카 크림을 아주 듬뿍 해서 바르세요. 제가 지용님 솔루션들을 잘 전달할게요. 그리고 후기도 꼭 받아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음 고민 볼까요? 이분은 40대 여성이시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처지고 안색이 흑빛이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는 아데노신 에센스에 글루타치온 세럼을 바르신 다음에 히알루론산 들어간 고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저녁에는 각질 정리 토너 하신 다음에 펩타이드 콤플렉스 세럼이랑 앞서 말씀드린 레티놀 샌드위치법을 해보세요. 아시죠? 보습제, 레티놀, 보습제. 마무리는 영양 밤으로 하시고요. 지용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강력한 생활 팁들도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꿀팁은 비타민C 세럼은 냉장고에입니다. 비타민C는 열에 정말 취약합니다. 갈색으로 변하면 이미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꿀팁은 화장품 바를 때 제발 두드리지 마세요. 너무 세게 두드리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줍니다. 따뜻한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흡수시키는 핸드프레스가 훨씬 깊숙이 성분을 밀어넣어줍니다. 세 번째 꿀팁은 유통기한보다 중요한 건 개봉 후 기한. 특히 기능성 제품은 개봉 후
6개월 안에 다 쓰는 게 좋아요. 성분이 공기와 닿으면 산화되니까요. 와, 오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알려주신 꿀팁들을 적어서 여러분들 화장대 옆에 붙여놓으면 좋겠네요. 윤 작가님과 함께하니 저도 신나서 모든 노하우를 다 쏟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용님의 또 다른 노하우, 집에서 직접 만드는 화장품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희는 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Story Radio Station. Stay tuned.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장품 이야기로 방언 터진 지용입니다. 윤 작가님이 2부 시작 전에 오늘 제가 접신한 것 같다고 방언 터진 날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인사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언 터진 지용님 옆에서 추임새 넣고 있는 윤 작가입니다. 윤 작가님, 2부에서는 드디어 그거 하는 거죠? 제가 집에서 비커 흔들면서 연구했던 그 명품 화장품 복제 프로젝트. 지용님, 역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백화점에서 고급 기능성 화장품 사는데 지불하는 수십만 원은 사실 마케팅 비용과 용기값, 그리고 브랜드의 값 때문이죠. 하지만 피부에 닿는 진짜 효능은 10%도 안 되는 핵심 기능성 원료가 결정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티로더 갈색병, SK2 피테라, 라메르 기적의 크림. 이거 다 집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 제가 똥손이에요. 이런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셀프 화장품 만들기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럭셔리 듀프 레시피. 아주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셀프 화장품 제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만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실험실에서 쓰는 비커 같은 실험기기는 굳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용기 소독이랑 pH 농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초반에 소독 대충 했다가 크림에서 화장품에 곰팡이 핀 적도 있어요. 모르고 그걸 얼굴에 발랐다고 생각해보세요. 화장품 제조는 요리가 아니라 화학공학입니다. 곰팡이나 세균 오염은 사실 홈메이드 뷰티의 가장 큰 적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야 될 것이 에탄올이에요. 요즘은 알코올 수압이라고 부직포 타입으로 나오는 제품들 많거든요. 본격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비커와 용기는 반드시 70에서 90% 농도의 에탄올로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뿌리고 바로 닦지 마세요. 자연 건조될 때 비로소 살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고수들도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pH입니다. 인간의 피부는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어도 pH 밸런스가 깨지면 피부 장벽이 박살납니다. 비타민 C는 산성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중성에서 놀기 좋아하거든요. pH 농도 측정기와 화장품용 산도 조절제를 인터넷에서 팔아요. 이것도 반드시 장만하세요. 산도 측정기가 좀 비싸다면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도 돼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인터넷에서 대략 1, 2남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도 조절제라고 하니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연산이라 베이킹소다 성분이에요. 10% 수용액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조금씩만 넣어서 산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 계량 저울도 마련하세요. 너무 고가의 저울일 필요는 없어요. 다이소에만 가도 몇천 원이면 파니깐요.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주 소량으로도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램 단위로 측정 가능한 저울은 필수입니다. 절대 눈대중으로 넣지 마세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다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타겟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에스티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라고요? 네, 이 제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비피다 발효 용해물과 펩타이드 기술이죠. 지용님, 갈색병의 그 쫀득하면서도 산뜻한 제형, 이거 면세점에서 아주 잘 팔리는 그 제품이잖아요. 가격도 몇십 밀에 10만 원 넘고 이러던데. 어떻게 하면 그 럭셔리한 텍스처를 집에서 낼 수 있나요? 네, 그 갈색병 제품의 황금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우선 핵심 베이스에 고농축 비피다 발효 용해물을 전체의 30% 넣으세요. 이 물질이 장벽 복구와 자생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항노화의 킥이죠. 시계 유전자를 깨우는 트라이펩타이드 31을 2.0% 추가합니다.
만약 구하기 힘들다면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4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갈색병 제품 특유의 발림성의 비밀이죠. 수용성 실리콘인 비스팩을 1821을 3% 섞으면 럭셔리 세럼 특유의 실키한 마무리감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펩타이드와 발효는 열에 매우 약해요. 반드시 제형 온도가 40도씨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넣어야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뜨거울 때 넣으면 비싼 원료가 다 분해돼서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인가요? 1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요? 네, 이게 다입니다. 다음은 어떤 제품일까요? 이건 진짜 제 최애 아이템인데 SK2 피테라 에센스. 이건 성분표가 정말 심플해서 이게 왜 비싸 싶기도 하거든요. 피테라의 정체성은 전 성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갈락토메시스 발효 영화물에 있습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품질 갈락토메시스 원료를 95% 베이스로 잡으세요. 여기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2% 더해 안색 투명도 시너지를 냅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실 SK2는 자기들만의 독장 균주로 갈락토메시스 원료가 생산돼서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품질 원료를 고농도로 사용하면 피부결 정돈과 광채 효과는 매우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락토메시스는 방부력이 약해서 금방 변질돼요. 저는 방부제로 1,2헥산다이올을 2% 넣고 소량씩 만들어 냉장 보관합니다. 차갑게 바르면 모공 수렴 효과까지 일석이조죠. 좀 적으려고 했는데 너무 간단해서 적을 게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다음 레시피는 라메르입니다. 이건 저도 들어봤어요. 기적의 크림이라 불리는 라메르. 이거 한 통에 수십만 원인데 진짜 집에서 복제가 되나요? 이건 제형이 너무 끄덕해서 집에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메르의 핵심은 해초 발효액과 강력한 수분 증발 차단막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해초 발효액을 20% 농도로 잡고 베이스로 페트롤라툼, 바셀린을 15% 사용하세요. 성분 배합은 이게 다예요. 이 제품은 다만 제형이 까다로워요. 이 크림은 전형적인 WO 에멀션입니다. 물을 기름이 감싸고 있는 형태라 수분 문실을 99% 차단하죠. 그럼 에멀션은 어떻게 만드냐? 그냥 고속으로 휘저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만드실 때 잘 안 섞인다고 휘젓기만 하면 안 돼요. 핸드 믹서로 고속 유화를 시켜야 층 분리가 안 일어납니다. 바를 때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녹여서 활성화시킨 후 얼굴에 지글시 눌러듯 발라주세요. 이게 바로 기적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지용님처럼 집에서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화장품 만들다 보면 층이 분리되거나 가루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꿀팁 있을까요? 그건 원인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선 화장품의 층이 분리된다. 이건 유화제가 부족하거나 온도가 안 맞을 때 발생해요. 유화제를 조금 더 넣고 다시 섭씨 70도씨까지 가열해서 고속으로 섞어주세요. 화장품에서 가루가 생긴다면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분말 성분이 제대로 안 녹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땐 소량의 정류수에 미리 녹여서 넣어보세요. 화장품에서 나는 향이 이상하다면 이미 산패가 시작된 겁니다. 아깝지만 이건 버려야 합니다.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지용님, 일부에서도 제품 사용 시 섞어 쓰면 안 되는 조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조에서도 하면 안 되는 조합이 있다고요? 그럼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조합들도 알려드릴게요. 일부에서도 말했던 레티놀과 비타민C는 제조도 하면 안 됩니다. 산도가 달라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자극만 폭발합니다. 굳이 쓰려면 따로 제조해서 비타민은 아침, 레티놀은 밤. 기억나시죠? 다음으로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카페인 조합도 안 좋아요. 이 성분들이 고농도로 만나면 저온에서 결정이 생겨서 피부에 모래알처럼 굴러다닙니다. 비율을 1:1 정도로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PDRN, 엑소좀 앰플은 섭씨 50도씨 이상의 뜨거운 제형에 넣는 순간 비싼 성분이 에그프라이처럼 익어서 효능이 사라집니다. 와,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들었어요. 지용님의 꿀팁들 덕분에 어디 가서 럭셔리 듀프 마스터라고 해도 되겠어요. 네, 맞아요. 결국 명품 화장품의 기적은 선택받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매일 밤 새롭게 쓰이는 것입니다. 화려한 포장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진짜 원하는 건 정직한 성분과 정교한 기술입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특별 번외편.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나만의 복제 성공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피부가 보석보다 더 빛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다른 라디오.
이내월드 인피니티 스토리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저는 윤 작가. 지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명품 피부 되세요. 안녕.